바로 강의 들어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요, 페이지요. 페이지요. 26페이지요. 26구.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요. 먼저 편지를 이렇게 쓰죠. 편지를 쓰고요. 편지를 붙이고요. 그 다음 편지를 받죠. 받고 편지를 읽는단 말이죠. 읽는데요. 우리 이제 먼저 격지자 있죠. 격지자 간하고요. 격지자 간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자 이렇게 있거든요. 대화자. 격지자는요. 청약. 청약은 여러분요. 도달주의고요. 여러분 대화자는요. 청약.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요. 도달이요. 그 다음에 여기 승낙 있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죠. 발신이요. 여러분 이번 주는 글쎄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요. 이번 주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안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정도 한번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편지를 쓰고요. 붙이고요. 받고요. 읽고요. 뭐 그냥요. 자, 편지 쓰죠. 편지를 쓰는 것을 뭐란다? 표백주의죠. 표백주의요. 편지를 붙이죠. 편지를 붙이는 것, 그것을 뭐냐면 발신주의죠. 발신이요. 편지를 받는 것을 뭐다? 도달주의죠. 읽는 것을요, 요지주의죠. 그래서 표백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알죠? 그래서 유언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발신은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인데 예외적이고요. 도달은 그것은 원칙이다 이런 말이고요. 원칙.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원칙이 도달, 예외와 발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도달주의, 예외가 뭐죠? 발신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지고요. 그럼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요.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다. 지배권의 범위 내에요.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요. 요지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요지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범위 내에 들어가고 요지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지배권의 범위는 가족이라든가 가사도움이라든가 우편함에 편지가 꽂히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요. 내가 현실적인 수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인 수령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요지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을 또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달을 보면 보통 우편 있죠? 보통 우편 안 돼요. 신문 광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하고요. 내용 증명 우편이라든가 또는요, 등기 우편 있죠? 이런 것은 나중에 반송이 안 되죠? 반송이 안 되면 뭐 한 걸 봐요? 송달된 것으로 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반송이 안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요.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이건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때 여기서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냐? 청약은 여러분 도달주의죠. 그래서 청약을 발송했다 해서 청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가 2월 5일 을한테 도달하잖아요. 그럼 도달하면 이때부터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요. 이때 청약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뭘 한다?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발송하고요. 그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여기요 2월 3일 날 사망했다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런 영향이 없냐?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편지가 죽고 난 다음 편지가 도달하죠. 그러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따라서 발송 후 도달 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럼 여기요 을이죠. 을은요 도달이죠. 도달할 때 이 상대방이요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 이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수령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수령무능력자요. 수령무능력자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갑은 을에게요.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의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도달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리갑한테요. 의리갑에게 도달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의뢰 법정 대리인이죠. 의뢰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는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요. 도달할 때가 아니고 안 때부터. 그 다음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거든요. 이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과실 없이요. 아무런 잘못 없이요. 상대방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공시송달을 하는데 이때 공시송달은 국외에서 공시송달하면 2개월, 국내에서는요. 첫 번째 공시송달은 2주일이란 말이죠. 이것은 기간으로 뭐 할 수 없다? 단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축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요. 26페이지 맨 밑에 도달주의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죠. 여기서요. 2번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돼. 알 필요가 없어. 알겠죠? 알아버리면 요주주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죠. 그러면 그것은 도달한 것으로 봐버려요. 2번은요. 도달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죠. 따라서 도달 후에는 이행의 착수 전이라도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반대로 해석하면 처리를 하려면 도달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는 그 효력이 생기므로 의사표시의 불착, 동그라미 연착, 불착은 편지가 아예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연착은 늦게 도달했다 이 말이죠. 이런 모든 불이익은 누구한테 있냐? 표의자. 이런 표의자가 누구죠? 표의자. 표의자가 누구냐면 청약이면 청약자, 승낙이면 승낙자를 표의자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하지 않았다. 먼저 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불이익은 누구한테 진다? 승낙자가 진다. 이렇게. 동그라미 7번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라 되어 있죠.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우편물을 수령했다. 본인에게 전달하든 말든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내는요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거나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뭐가 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 반송 그 무렵에 뭐한 걸 본다? 송달되었다고 본다. 그 다음에 8번은요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게 뭐예요? 기억이요.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다. 그래서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 그러면 누구한테 배달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도달이 아니다. 그 다음에 봐봐요. 2층에 사는 사람이요 임차인이고 1층이 임대인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임차인이요 보증금 채권을 자기 친구한테 양도하고 그 채권을 친구한테 양도했다고 하는 것을 통지를 한 거예요. 1층에 사는 임대인한테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체부가 왔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층에 있는 사람이 1층에 내려가가지고 그 편지를 누가 받았냐? 주인은 그 임대인은 회사 출근하고요 가사도우미가 집에 있는데 가사도우미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가사도우미한테 내가 보낸 편지 받았냐?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낸 거니까 다시 달라. 다시 회수해서 가버렸어. 그러면 일단 가사도우미가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걸 우리는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 집 주인이요 기가하면은요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수해서 가버렸으니까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라 한다? 요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달로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보면 디귿 봐봐요. 디귿 보면은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됐죠.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도달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민법상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를 주소지가 아니고 민법상의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민법상의 주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즉 생활의 근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일간신문 도달이 아니죠. 도달주의 예외를 보면요. 세 번째 줄이요. 격지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올해는요 대화자가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도달이잖아요. 그런데 격지자는요 청약에 대한 승낙이 무슨 주의다? 발신이잖아요. 그래서 발신주의가 되려면 격지자간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대화자간 그래야 돼. 대화자간. 아니 격지자간 그래야 돼. 그래서 틀린 걸로 하면 대화자간. 그래서 죄송해요. 거기 뭐 세 번째 격지자간을 써 동그라미하고 대화자간 옆쪽 웃고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 통지는 발신주의죠. 근데 대화자간 승낙은 뭐다? 도달이잖아요. 그래서 격자를 대화자로 바꾸면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럼 편지가 한번 도달하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편지를 발송한 후 뭘 한다?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장이요. 그런데 편집할 때 상대방이 편지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 거기다 써서 뭐라 쓰냐?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써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수령 무능력자다 이런 말이죠. 다시 읽으면 1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즉 수령 무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도달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만약에 그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도달하면은요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안후 동그라미하고 안 때부터 이렇게 안 때부터 안후 그 말은 안 때부터 이 말이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공시동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과실 없이 그 말이죠. 과실 없이 다른 말은 중요하지 않아. 과실 없이 과실로 그러면 큰일 나. 3번에요. 국내에서 공시동달을 몇 주간이다? 2주간. 국외에서는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28번은요. 28페이지 밑에 대리죠. 그러면 대리는 어디에만 인정되죠? 거기 보면 재산상 법률행위요. 그럼 법률행위다가 가로묻고 의사표시를 가지고 하는 경우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대리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줄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이요. 의사의 통지, 의체거죠. 체고거절, 관념의 통지 뭐죠? 통지, 승인, 승낙이죠. 간통상 여기는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런데 3번에 보면요. 순수사실행하고 혼합사실행이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순수사실행이 뭐예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죠? 혼합사실행이 뭐예요? 예를 들면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이죠? 사부, 선물. 까맣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여러분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행위도 무슨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임의 대리권의 수권행위 한번 보셔요. 이제 여기서 대리권은요, 대리권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갑이 을한테요. 뭐를 준다?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이렇게 대리권이 있죠? 이 대리권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을 먼저 발생하죠? 발생. 그 다음에 대리권을 뭐 한다? 변경하죠? 마지막으로 대리권을 뭐 한다?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발생해요? 법정 대리가 있죠? 그럼 법정 대리는 뭐에 의해서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누가 있죠? 친권자죠? 그래서 법정이라고 하죠. 또는 누가 선임한다? 법원이 선임을 하죠. 법원이 선임을 하면 그것은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임의 대리가 있죠. 그럼 임의 대리요. 그럼 임의 대리는 뭐예요? 그것은 법률 행위이죠.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는 단독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죠.
단독행위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숙권행위. 숙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이 있고, 계약은요,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은 뭐란다? 이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그래서 임의대리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되는 대리권. 좀 이따 계속 나와,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 그러면 법정이죠. 그걸 법정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법률행위다. 단독행위는 숙권행위. 계약은 원인된 법률행위, 원인된 법률관계, 즉 위임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뭐다?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다.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 그 다음에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 법정대리에만 있는 것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공통으로 소멸한단 말은 무슨 말이다?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본인의 뭐다?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뭐다?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죠. 그러면 임의대리는 어때요? 임의대리요?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뭐 종료, 그 다음에 숙권행위의 뭐 철회 이렇게요. 이것은 임의대리만 있다.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숙권행위 철회에 의해서만 소멸한다. OX. 왜? 여기 공통인관계 있으니까. 공통으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령 개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 철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나냐면 감정평가 시험에는 먼저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령 개시,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의 하나요 소멸한다. OX, X 모두 있어야 돼. 숙권행위도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요. 제한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되면 법정대리권을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과 소멸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경을 본다. 변경은요. 일정한 대리권에 뭐가 있어야 돼? 범위.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뭐란다? 남용. 대리권의 남용에서 뭐란다? 대리권을 뭐한다? 제한. 이렇게 제한.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남용, 제한.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과 제한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요.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봐. 그럼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있어요. 명확한 경우. 또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애매하다 이 말이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른다?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야, 너 내 대리인 될래? 이렇게만 얘기하고 뭘 하나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오라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리만 대라. 그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이때 첫 번째 무슨 행위를 한다?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다? 이용하고 뭐다? 계량행위. 이용과 계량 이렇게. 그래서 보존행위는 뭐다? 보존행위는 어떻게?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또는 주식을 사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또 뭐가 안 되죠?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란 뭐예요? 돈을 뭐로 바꾼다? 대지로 바꾼다. 안 돼?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보존행위는 알아야 돼요. 보존행위는 기본적으로 가옥을 수선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다. 이런 것을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명확히라고 하죠. 명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확한 거다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 그러면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보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인가 하면 어느 범위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권의 범위 안하고 대리권의 범위 밖에 있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은 경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임의대리권.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체결의 대리권. 매매계약의 체결과 뭐가 있다?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숙권이 있을 때 세 가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 갑일한테 대리권을 줬죠. 대리권을 줬으면 이렇게 을한테 대리권이 발생하죠. 이렇게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의사표시. 그럼 뭐다?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 이렇게. 그래서 대리는 모두 6가지가 있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느냐 받느냐. 그래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권의 유무,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률의 규정이냐, 법률행위냐, 법정대리, 임의대리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서 임의대리권은 뭐냐? 수령대리권을 포함해요. 수령. 매매계약 체결은요, 중도금이나 또는요,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다는 말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하고 계약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면 그것을 대리인이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받으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대리인은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본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의 뭐라 한다? 남용이다고 얘기하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그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일한테 대리권을 줄 때요,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고 가라. 체결 플러스 이행까지 하고 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뭐다? 잔금 지급기를 잔금 지급기일을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연기 이렇게 연기. 그러면 여기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 바뀌면 어떻게 해요?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면 극과 극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매도의 대리권, 그다음에 영수 돈을 받아와라. 그다음에 입찰 또는요 예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극과 극이니까 체결의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매도인데 매도 팔고 와라. 매도 그렇게 있는데 다시 이것을 사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오면 안 된다. 영수 돈을 좀 받아와라. 그런데 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찰을 봐와라. 여기서 입찰을 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요 취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금 계약을 체결 예금이요. 그런데 여기는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것을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해지 안 된다. 매도 매수 안 된다. 영수 면제 안 된다. 입찰 취하 안 된다. 예금 대출이나 처분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리권의 범위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29페이지 보면 대리권의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래서 수권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29페이지. 자, 1번은요. 수권행위는 뭐냐? 다른 건 필요 없고 두 번째 비출연행위다. 또는 바로 옆에요. 불요식행위다 이 말이죠. 왜 그러죠? 수권행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수권행위는 뭐예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요 대리인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재산이 다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리인의 재산이 업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불요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리권을 줄 때요 반드시 위임장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말로 해도 되죠. 그래서 불요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봐요. 수권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이다. 4번은요. 인감증명서만 그러면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5번에다 써요. 5번 해야죠. 인감 플러스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서 인감을 줬다 이 말이죠. 점 찍고 뭐라고 써요? 또 영업허가 했어요. 그다음에 동업계약 등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인감 도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서 도장을 주거나 알겠죠? 또는 뭐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영업허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감도장을 준 경우는 뭐로 보겠다? 그것은 대리권 수요로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번 봐봐. 수권 범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딱 암기하면 돼. 먼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먼저 봐. 먼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앞에 것을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에서 앞에 영수 1번 기억의 영수, 2번에요 체결, 3번에 예금, 니을이에요 경매 입찰할 때 입찰, 그 다음에요 미음이에요 수령, 비읍이에요 매수. 다 동그라미 자, 그걸 이제 뭐냐? 그걸 딱 보면 그게 키워드예요. 그걸 보고 반대말을 찾으면 돼. 자, 기억은요 영수인데요. 영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받아와라 이 말이죠. 영수. 그런데 뭐하고 왔어? 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뭐하고 왔어? 해제. 예금하고 오라 했더니 뭐라고 왔어? 대출받거나 처분. 그 다음에 경매 입찰을 봐오라 했더니 바로 밑에 경제 강제 경매 신청 치하 동그라미 치하에 동의할 거는 치하. 여기 입찰을 받아 했더니 뭐라고 했다? 치하. 그 다음에 미음은요 변호사한테요 판결금을 수령. 내가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겨가지고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 그 판결금을 수령하고 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서 뭐하고 왔어? 포기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집을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 사와. 그랬더니 집을 샀는데 집값이 괜찮으니까 또 그걸 또 처분하고 왔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위에를 봐요. 이제 2번요. 2번은요 기억, 니은, 디귿을 묶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보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밑에를 본다 이 말이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봐봐요. 기억 첫 번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는 무슨 대리를 포함한다? 수령 대리를 포함한다. 수령.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아까 우리 뭐라 했죠?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해제. 그런데 여기서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는 있다? 수령할 수는 있다. 디귿 체결과 이행.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죠. 포괄적. 그러면 매매, 대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한번 봐봐. 대리권 범위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여기요.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이죠. 그래서 그럼요 박스에 첫 번째 가옥의 수선 줄거. 박스 안에 가옥의 수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 등기 앞에다 써 보존이라고. 보존. 그것을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용하고 계량이죠. 이용하고 계량은 뭐라 한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을 한다. 이용과 계량.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니은 봐봐. 니은. 밑에 니은, 기억 니은. 니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개인에게 돼요? 돼 안 돼? 안 돼요. 주식을 샀어. 돼 안 돼? 그래서 주식으로 인해서 대박이 터뜨렸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질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따지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야를요 대지로 형질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죠. 자, 대리권의 남용이죠. 얘기 한번 봐봐. 우리가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서 나와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요 대리인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써버리는 건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알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요 1번요. 대리권의 범위 안. 대리권의 범위 안 동그라미하고 본인 책임 원칙 이렇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이나 또는 누굴 위해서 제3자.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건 이걸 말한다? 대리권 남용. 이렇게. 대리권 남용. 자, 3번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 유추해석상 거기 가로 묶어. 107조 1항 단서 유추해석 그것을 말한다?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 유추해석상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대리권의 제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학교론 특강 들으면 힘들어요? 늦게 끝나니까? 몇 시에 끝나요? 6시요? 3시간씩이에요? 그거 뭐 별로 힘들진 않겠네요. 6시에 끝나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것을요, 다른 데는 문제집으로 다 특강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 시간까지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다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문제로 강의를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학생들이 정리를 잘 못하죠. 이게 어떤 것이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익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 학생들이 주로 자꾸 뭘 물어봐. 답이 몇 번이냐 물어봐. 답이. 오지 선생님 보면 자꾸 답이 몇 번이냐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문집을 썼다기가 아니고 저는 사실 지문집 이게 거의 한 6, 7년 됐거든요. 지문집은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해년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했죠. 처음 만들 때 어려웠는데요. 한번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뭐 하면 돼요? 그 해 것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번에는 왜 시간이 많이 걸렸냐? 이번에 이거 안에 막 그 뭐죠? 볼드치하고 법조문 있죠. 법조문 정리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안에 있는 법조문요. 그래서 법조문 전체를 다 필요한 부분을요 하다 보니까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해놓잖아요. 한번 해보면 내년 같은 데는 뭐 시간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문으로 봐야지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요. 무슨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게 정리가 가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그냥 풀면 오후에 강의하면 문제예요. 몇 문제 못 풀냐? 20문제밖에 못 풀어요. 20문제. 다른 데 다 특강에 다 20문제 풀거든요. 근데 20문제 해봤자 8주 하면 160분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요 많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왜 많이 풀 수 없냐면 지문이 이게 여기 보면 대리에서 대리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대리 앞에 안 나왔다, 저기 문건대에 나왔다, 뭐 편지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설명을 막 여기 하다 저기 하다 저기 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사실 크게 이렇게 학생들이 정리는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 지금 박물관 한 군데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그 국가고시 기출문제 있잖아요. 우리 국가고시 기출문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요. 일부러요. 그러면 그것은 순서적으로 이게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20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한 35문제가 35문제 정도 풀어준단 말이죠. 그래도 순서적으로 책이 쭉 순서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니까 20문제 푸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안 걸려요. 20문제를 풀면은 정리도 안 되면서 막 여기저기 시간만 많이 갔는데요. 순서적으로 쭉 풀지 않아요. 순서적으로요. 쭉 푸니까 그걸 쭉 하면 학생들도 나름대로 책을 읽는 듯한, 그게 똑같잖아요. 문제니까요. 그리고 쭉 이렇게 가니까요. 문제 금방 푸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문집으로 보는 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해본 경험으로서는요, 문제보다는 지문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요, 민법, 개론하고 공법 세 가지는요, 반드시 지문을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공식 같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민법, 개론, 공법은 왜 그러냐면, 공법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지문을 보고 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요약집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문집 위주로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개론 같은 게 그거죠. 민법은 워낙 시험이요. 국가고시 뭐고 워낙 시험이 많아요. 1년에 뭐 몇백 문제씩 쏟아지니까, 민법은요. 그런데 개론은 고작 쏟아지는 게 40문제밖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요. 40문제.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80문제가 나왔죠. 감정평가사가 처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2, 3년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공조사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기출문제 지문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는 듣지 않는 친구들은 그 지문집을 놓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집을 봤는데 점수가 뭐 70점 떨어졌다? 그럼 뭐 제가 봤을 때요, 원주에 전무대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무대가 나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보면 공부를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런데 특히 학교론 같은 것은요, 학교론 정말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지문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눈에 뭐죠? 학교론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눈이 띄일 거예요. 어떤 학생들 보면은 학교론 보면 뭐라고 하냐 학생들이 문제 맞추기로 맞췄는데 뭐 어떻게 해서 맞췄는지 모르는데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애매하니까 지문들이 다. 그런데 그것은 뭘 보면 되냐면 지문집을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몇 번 보면 금방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 쉬우니까요. 민법은 사실 양 자체가 워낙 많아요. 범위 자체가요. 그래서 민법도 공주사 기출문제를 기출문제하고 조문집하고요. 범위로 벗어난 문제는 글쎄요. 지문 3개 정도? 지문. 3번에서 지문 안 하고 25번에서 지문 안 나오고 39번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알겠죠? 그 외에는 안 나올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막 애들 키우려면서 시간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지문집 있잖아요. 이걸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제가 지금 정신은 좀 없긴 없는데요. 그래서 유학집 끝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요. 지금 이제 행정사 2차 주관식 문제집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약간의 지금 여유가 있고요.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안 받고 있거든요. 안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요. 저한테 그쪽에서 막 그래. 제발 부탁인데 전화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럼 뭐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요. 일주일간 또 포기하고 전화 안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하고 나서 여기에 관한 문제를 지금은 이런 국가고시는 다 틀린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건 뭐 딸딸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서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개가 다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나서 문제 그냥 확인해 보죠. 항상 문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뭐 인생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발 부탁인데 좀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항상 푸냐. 내가 항상 처음부터 강의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고 공부를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집인데요. 문제니까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되고 특히 개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고생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OX를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그래서 개론 공법 같은 거 보면요. 그것은 그 정도만 보시면요. 농담하지 않고 공법 기출문제 지문집 놓고 공법 책을 보든지 아니면 요약지를 보든지 딱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시면 제 생각에는요. 공법을 아마 단기간 안에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법하고 개론은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 지문집 있잖아요. 지문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약집을 보충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마 그 범위 안에서만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요, 그 범위 안에서만 다 나와. 알겠죠? 범위 안에서 보는 게 톡 나와요. 너 왜 아직 이제 히프 다 나왔어? 저 위에 좀 서 있었지, 뒤에. 자, 데리코의 제안이요. 데리코의 제안은요. 데리코의 제안이 있죠. 데리코의 제안은요.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 그 다음에 여기요. 쌍방대리 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끼리 같이 어디서 공부하신 분 계시죠? 그분들끼리 서로 어디서 어디 부분까지 보고 문제 5문제씩 OX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돼요. 와가지고 3명이서 앉아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범위 있잖아요. 어디에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몇 시에 딱 나와가지고 지문 3개 많이 하면 안 돼요. 3개에서 5개 정도만 우리 적어와가지고 OX로 한번 서로 어때요? 페이퍼 돌려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비꼬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비틀 수는 있잖아요. 이런 원래 말할 때 잘 비꼬아서 말 잘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죠. 차라리 공부를. 같은 데서 상지대면 상지대 이런 데 공부하죠? 그러면 같은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돼요. 그렇죠? 서너 명만 모여가지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돌려가서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 범위를 공부하고 암기하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일단 메모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되려면 시험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니까요. 자기 혼자 메모리하는 것은 사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학생들 보면 의외로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메모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갑이한테 데리코를 줬는데요.
그러면 을이 이제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매도인단은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매수인단은요? 매수인단은 뭐라 한다? 병.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거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자기 계약은 뭐냐? 자기 계약은요, 이렇게 갑이 여기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그럼 여기서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병. 여기요, 을이요, 자기가 사버려, 자기가 저한테 매수인은 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버리죠.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자기 계약하고 자기 거래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러면 중개사법에 보면 뭐 나오죠? 자기 거래란 말 없어요? 없어? 직접 거래? 오케이. 직접 거래 있죠? 그건 뭐죠? 중개 의뢰를 맡았는데 중개업자가 직접 자기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약간 다르죠. 이것은 뭐냐면 대리권을 소유해가지고 자기가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자기 계약은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죠? 본인한테 손해죠? 본인한테 손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가면요. 본인한테 손해가 아니고 본인한테 이익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증여를 해. 그런데 얘가요, 17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증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요, 수중자인데요. 이 수중자가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가지고 증여계약을 자기 혼자 체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들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지죠. 여러분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갑하고 병하고요. 갑은 집을 하나 팔아달라 을한테요. 병은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매도인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요. 매수인 나는요 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죠. 자기 혼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별짓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그러면 이 을이요. 갑하고 친하면 병이 손해고요. 병하고 친하면 갑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쌍방대리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뭐라 했냐? 물건은 하나예요. 경매 나온 물건은 하나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이요. 둘 다 X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X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인데 A하고 B하고가요. X한테요.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X가 이 건물을요. A한테 입찰을 봐주면 B한테 입찰은 안 되고 B한테 입찰을 봐주면 A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냐면 물건은 하나인데 쌍방으로부터 입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안 된다. 어느 누구한테 손해가 되니까 안 돼. 둘 다한테 이익이 되는 건 되지만. 그래서요 여기서 뭐냐 자기가 쌍방되는 뭐죠? 본인의 승낙. 본인의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채무이행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돼. 채무이행은 승낙이 없어도 돼. 그런데 여기요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뭐냐? 그것은요 법무사예요. 등기사무.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계서. 이건 자기 계약인데요.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요. 쌍방을 대리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채 알선업자요. 사채 알선업자가 뭐죠? 사채 알선업자는 사채업자하고 돈을 빌리는 즉 채권자고 채무자를 중개하는 사람을 알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뭘 얘기하죠? 알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채무이행은요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은 허용이 되지만 허용이 돼.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 또는요 경계. 이런 것들은 뭐죠? 채무이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다툼이 있는 것. 다툼,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항변권 붙은 것. 이런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채무이행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요. 그래서 다툼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지금 항변권이 붙어 있어. 이런 경우는 채무이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공동대리인데요.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이게 문제죠. 대리인이 수인이다. 그럼 대리인이 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능동대리가 있고 수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냐? 각자가 대리고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 각자가 수동대리는 여기는 각자. 그런데 능동대리는요, 법률의 규정, 법의 규정이죠, 법정. 법률의 규정, 뭐가 있죠? 친권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일 때는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러니까 공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딱 보면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만 돼요. 그런데 능동대리는요, 각자 대리도 되는데 공동대리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수동대리는 절대로 공동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수동대리하고 수동대리하고 능동대리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동대리죠. 수동대리의 경우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어떻게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분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자요,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1번에요. 채무 이행은 된다. 2번 허용되는 경우죠. 기억 중요해요. 법무사 등기 신청행위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디귿은요. 규식의 명의 개서 된다. 니을 아주 중요한 니을. 친권자가요.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자녀를 대리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서는 자기 계약이지만 뭐가 된다? 유효. 그 밑에 미음은 뭐냐면 이런 것이 봐봐.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채무 이행을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 봐봐. 내가요 지금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은 내가 본인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 다른 말로 금전 출납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본인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1억을요. 그런데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그런데 갑의 통장이요 1억 1천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계좌 이체시켜 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때는 본인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 이행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한테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요 대리인이 나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대리인 나한테. 그래서 오늘이 돈 갚을 날짜에 나한테 돈 갚을 날짜예요. 그럼 나는 어떡한다? 내가 본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럼 본인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어 없어? 아, 있다니까요. 똑같잖아요. 은행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알겠죠? 은행이 빌려준 거랑 내가 빌려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돈 빌려준 것은. 그래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미음.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물변제 경기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옆에 다툼이 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T예요. 그 다음에 여기 6번 봐봐. 오른쪽에 6번이요. 다른 것도 다 보지만 6번.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일 물건 하나. 이해관계가 되는 줄과 2인 이상의 대리인, 동일 물건 2인 이상의 대리인,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그러면 8번, 여기 6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요. 2번 허용되는 경우에 니을하고 잘 봐야 돼요. 시험에 둘 다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죠? 여러분 공동대리 뭐요? 대리인이 몇 명 있다? 여러 명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가요. 각자 대리라고 하죠? 각자가 대리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앞에 1번에다가 써요. 1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제목에다가요. 능동대리라고 써. 능동대리라고 쓰라고. 1번의 제목에다가 능동대리. 그래서 능동대리의 경우는요. 대리인이 몇 명이다? 여러 명이죠. 그러면 각자 대리가 언제? 각자 동남하고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단독 대리라고 나왔어요. 단독. 그럼 각자하고 단독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각자하고 단독하고 훈민정으로 같냐고 틀리냐고? 아, 틀려요? 어떻게 틀리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요, 단독 대리한다, 맞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조선말로 각자가 한다는 말이나 단독을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 각자 해라, 단독을 한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렵죠, 조선말 어려워. 가끔 제가 말로는 하는데요. 칠판에다 뭘 써놓으면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각자 간다는 말이야. 각자, 봐봐.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
각자가 한다는 말, 각자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그래서 뭐요? 각자 한다는 말은 공동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국어 문법적으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각자, 그런데 뭐다? 단독, 이렇게요. 그런데 법률이나 속권행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두 번째 줄 공동 동그라미요.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 공동. 거기가 빠졌네요. 공동. 그런데 2번은요.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예요. 수동은 언제나 각자. 그러니까요. 수동은 공동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능동 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수동 대리에 모두 적용될 수가 없죠. 그것을 뭐란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왜요? 그래서 공동 대리 X요. 공동 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리권 소멸 아까 우리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명인데요. 현명하고요. 현명 대리 하자까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잠깐, 그럼요. 5분만 잠깐 쉬었다가요. 어디 가야 돼요? 잠깐 끊고요. 다시 하세요.